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무슨 뉴스를 가져오셨나요? 일단 남북 고위급 회담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2015년 12월 이후에 2년 1개월여 만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요. 판문점 남쪽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남쪽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쪽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돼서는요.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북한 참가 논의에 집중을 하면서요. 북한이 제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쪽에서는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여름 7월 17일에 제의한 시급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급성 있는 논의는요. 군사 분계선상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 당국 회담하고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는 안 나오고 있죠? 예. 아마 전체 회의가 끝나면 수석 차석 대표 회담을 비롯해서 남북 담당자들 사이에서 개별 회담이 이어지면서요. 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기자들은 그 현장에서 그때그때 중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남쪽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하고요. 북쪽의 원기루 체육성 부상이 협의하는 그 이번 올림픽과 관련된 이동 경로라든가요, 입장이라든가요, 응원단 예술단 파견 이런 거 관련돼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속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강은 많이 귀에 익숙한 인물인데요. 예, 벌써 2년 전인데요. 그 수첩 보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에 해당되어서 고초를 아주 심하게 겪었죠. 그땐 국장이었었죠. 국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체육국장이었습니다. 체육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요직 중에 하나고요. 그때 당시에 승마 대회와 관련돼서 정유라 씨를 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미움을 산 거죠. 공정하게 하려고 하다가 미움을 산 겁니다. 예, 공정하게 하려고. 정유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또 하도 오래 자꾸 잊어먹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당시에 정유라 씨가 본인이 의도하는 본인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요구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아서 아니 보통 체육대회나 대회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심판들의 무슨 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시에 상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내사를 한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후에 승마협회 내부에 비리가 있다더라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이 내부를 좀 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보를 가지고 직접 청와대에서 노태강 당시 차관, 당시 국장이죠. 국장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노태강 국장이 당시에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것은 한쪽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쪽에서 최순실 씨 쪽에서 주장하는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문제다라고 공정하게 보고를 한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 체육국장에서 한직으로 쫓겨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노태강 국장이 어느 직위에 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이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어요라고 해서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끝까지. 뒤끝 장면. 뒤끝 장면이었죠. 결국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을 했네요. 컴백. 국민이 촛불로 컴백을 시킨 거죠. 그렇죠. 촛불을 통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될 것 중에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는 대북 독자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네요. 이 한시적 유예입니다. 한시적 유예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정부가 북핵 실험과 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라서 2016년 12월에 고려항공 등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리고 북한 항구에 정박했던 선박은 6개월 이내에 한국 항구에는 입항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북한 대표단이 참가할 경우에 경비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한국 정부가 부담할 뜻을 밝혔는데요. 거기에 금융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항공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되죠. 우리 쪽에 예.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강원도에 크루즈를 지원해서 북한 대표단을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구상도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금융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최소한 올림픽 정신 차원에서는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계일보는 지난해 말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고요? 미국이? 예. 실제로 지난해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 대화 제안을 했었고 예. 당시 백악관이 바로 무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물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하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간의 대화 창구인 이제 뉴욕 채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뉴욕 채널을 통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 조건 없는 북미 직접 대화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을 한 것입니다. 틸러슨이요? 예. 예.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이미 평화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월 중에 남북한 평화 관계 그 평화 무드가 급격하게 조성될 거라고.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도 들었죠. 이거 들었단 말이에요. 예, 청취자님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을까? 이 얘기를 아니 뉴욕 라인이 살아있다라고까지만 얘기했죠 저희가. 예. 그리고 눈 밝고 귀 밝은 청취자분들은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그럼요.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죠. 행간의 의미. 그렇죠. 이를 보는 거죠. 예. 이번에 1987 봐도 바다 부르는 대로 기사를 적는데 뭘 쓰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행간의 의미라고 하는 게 있죠. 스포일러 아닌가요? 영화요? 예. 아니에요. 볼 사람들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435만 넘었기, 450만 넘었기 때문에 2배 더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가서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정도의 스포일러 갖고는 영화의 재미가 반감되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요. 미국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요. 예. 미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이를 대화의 조건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거든요. 예. 보자면 신년사에서 사실상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것으로 그것 또한 행간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림픽 기간에는 평화를 어떤 평화 분위기를 구조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니까요. 핵 전력의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성했는데 뭐 또 실험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말하자면 기계적 일정표는 끝났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일정표는 끝났고 정치적 일정표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한 건도 있습니다. 예,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기계적 일정표는 끝났다. 기계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다만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레버리지 지렛대로서 한두 차례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정치적 일정표라는 것은 상대를 봐가면서 한다는 거죠.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리고 굳이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쏠 이유도 없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금강산 육로 이용을 결정했다. 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알려진 얘기여서 이것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육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금강산 쪽, 원산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남북 군사 분계선을 육로로 넘어오는 거고요. 이게 합의가 되면 2015년 10월에 실제로 넘나든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육로 왕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원산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창과 북한 마식령 스키장을 연계한 원산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도 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 금강산 개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것과도 이 육로로 가겠다. 와라라고 하는 것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칼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아부다비 청장이 어제 왔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UAE와 관련돼서 이 협정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SBS 단독 보도가 어제 나왔죠. SBS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극비 양해각서 내용 일부가 전해진 겁니다. 과거 정권이 원전 수주 대가로 맺은 비밀 협정 양해각서 안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뭐랄까요? 그냥 건조해 보이는데요. 일이 터지면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한 이명박 정부가 이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 분야 양해각서 3건하고 약정 1건 총 4건을 합의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원 전력이나 기간, 방식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라 군사적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포괄적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인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려면 파병이 불가피하고 이 파병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것을 왜 포괄적으로 하고 비밀로 했을까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좀 지적하고 또 공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를 절단내도 이제 꼼수로 절단냈네. 그렇죠. 이거 꼼수 아니에요? 이건 꼼수죠. 왜 이런 국가 간 중요한 군사적 협력 협약 관계를 비밀리 하냐고요? 최소한 내 공개 정도는 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보위에다가 그렇죠. 보고를 해야죠. 국회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 협약이랄까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약속이 있잖아요. MOU 같은 경우도 국회 정보위는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하고 그것이 비공개를 전제로 하면 알려지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크 부대 이야기가 나와서 아크 부대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개적인 파병 목적 중 하나가 유사시에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국내로 데려오는 용도다라는 이야기도 알려졌습니다. 그럼 거기가 그 상시적인 전쟁 발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란과의 관계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에서. 이란은 시아파, 여기는 순위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도 아랍에미리트가 본인들이 군사적으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그 이야기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의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걸 또 왜 들어가? 실제로 우리나라 정유회사 그래서 SKGS가 나오는데 정유회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역시 한결의 하호영 기자 빠져나갈 수 없는 다스.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이 밝혀낸 다스 비자금 전체 규모가 120억이 넘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120억으로 알려졌잖아요. 80억을 근데 뭐 80억을 횡령을 해서 그걸 은행 금융 상품으로 돌려서 126억을 만들었나 125억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크게 웃돈다라는 관계자 말 이야기예요. 크게 웃돈다. 관계자 검찰 관계자. 검찰 관계자입니다. 크게 웃돈다라는 말은 그냥 5억 정도 더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2배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십수억 원대, 수십억 원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보가 그 200억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제보도 있었죠. 어디까지 밝혀질지 모르는 거죠. 특히나 이 이야기가 검찰 관계자한테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히나 정호영 특검팀이 지난 5일입니다.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 외에 다른 자금이 발견될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배치됩니다. 그러면 정호영 특검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수사를 했던 특검팀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조사를 좀 받아야 한다. 당시 이 수사를 했던 특검 관계자들은 검찰 관계자들은 현직에서 굉장히 요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경리직원 조화무게 씨 등이 관리하다가 BBK 특검 뒤에 다스 계좌로 옮겨갔다는 120억 원 외의 다른 관리자 또는 경로의 비자금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른 관리자라고 하는 것과 경로라는 말은 저수지가 다른 파이프로 뭐랄까요? 넘어가는 그런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만약에 2007년을 지난 2008년, 2009년이라고 한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죠.
그래서 결국은 중앙지검에서 하는 지금 관련된 BBK라든가 다스 관련된 수사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이건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맞물려 들어가서 하나로 합해지지 않을까라는 식도 나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선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점의 의혹 없이 성역 없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겠죠. 이게 한겨레 보도니까 관계자라고 하는 걸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제가요? 예. 아니 근데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예. 그 이른바 이제 기레기들이 소설 쓸 때 관계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근데 하원 기자 기레기 아니잖아요. 저는 뭐 기레기는 그러니까 관계자가 누구냐라고 받아 죽는 대로 쓰고 소설 쓰지 않잖아요. 그럼 관계자가 누구가 하는지 분명히 있다. 이거만 확인해 주세요. 있다. 검찰 관계자다. 있죠. 당연히 있죠. 분명한 제보다. 예, 분명한 제보죠. 분명한 정보다. 분명한 정보입니다. 그럼 맞는 얘기네 뭐. 예. 이거는 의도를 중요한 거예요. 예,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 관계자는 정말 핵심 관계자고. 정말 핵심 관계자고. 이 수사를 주도하는 누군가고. 성함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말 안 해도 안 물어볼 거예요. 그 당시에 120억 원을 웃도는 다스 비자금을 찾아낸 것, 당시 파견 검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고검장인 박정식 당시 부장검사, 현재 수원지검 1차장인 차명기 검사, 현재 대검 검찰연구관인 조재빈 검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21 하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한겨레 21 하영이었습니다. 그 직위에 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이 사람이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어요라고 해서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끝까지. 뒤끝 장렬. 뒤끝 장렬이었죠. 결국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을 했네요. 컴백. 국민이 촛불로 컴백을 시킨 거죠. 그렇죠. 촛불을 통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될 것 중에 평창 올림픽 기간 그 중에는 대북 독자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네요. 이 한시적 유예입니다. 한시적 유예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정부가 북핵 실험과 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라서 2016년 12월에 고려항공 등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리고 북한 항구에 정박했던 선박은 6개월 이내에 한국 항구에는 입항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북한 대표단이 참가할 경우에 경비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한국 정부가 부담할 뜻을 밝혔는데요. 거기에 금융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되죠. 우리 쪽에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강원도에 크루즈를 지원해서 북한 대표단을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구상도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금융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림픽 정신 차원에서는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계일보는 지난해 말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고요? 미국이? 실제로 지난해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 대화 제안을 했었고 당시 백악관이 바로 무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물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하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간의 대화 창구인 이제 뉴욕 채널이라고 부르거든요. 뉴욕 채널을 통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 조건 없는 북미 직접 대화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을 한 것입니다. 틸러슨이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이미 평화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월 중에 남북한 평화 관계 그 평화 무드가 급격하게 조성될 거라고.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도 들었죠. 이거 들었단 말이에요. 청취자님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을까? 이 얘기를 뉴욕 라인이 살아있다라고까지만 얘기했죠 저희가. 그리고 눈 밝고 귀 밝은 청취자분들은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그럼요.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죠. 행간의 의미. 그렇죠. 이를 보는 거죠. 이번에 1987 봐도 바다 부르는 이 의도하는 본인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요구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아서 아니 보통 체육대회나 대회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심판들의 무슨 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시에 상주경찰서에서 내사를 한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후에 승마협회 내부에 비리가 있다더라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이 내부를 좀 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보를 가지고 직접 청와대에서 노태강
당시 당시 국장이죠. 국장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노태강 국장이 당시에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것은 한쪽,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쪽에서, 최순실 씨 쪽에서 주장하는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문제다라고 공정하게 보고를 한 거죠. 예.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 체육국장에서 한직으로 쫓겨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노태강 국장이 언론들은 그 현장에서 그때그때 중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남쪽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하고요. 북쪽의 원기루 체육성 부상이 협의하는 그 이번 올림픽과 관련된 이동 경로라든가요, 입장이라든가요, 응원단 예술단 파견 이런 거 관련돼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속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강은 많이 귀에 익숙한 인물인데요. 예, 벌써 2년 전인데요. 그 수첩 보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에 해당되어서 고초를 아주 심하게 겪었죠. 그땐 국장이었었죠. 국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체육국장이었습니다. 체육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유직 중에 하나고요. 그때 당시에 승마 대회와 관련돼서 정유라 씨를 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미움을 산 거죠. 공정하게 하려고 하다가 미움을 산 겁니다. 예, 공정하게 하려고. 예. 정유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또 하도 오래 자꾸 잊어먹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당시에 정유라 씨가 본인이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무슨 뉴스를 가져오셨나요? 일단 남북 고위급 회담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2015년 12월 이후에 2년 1개월여 만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요. 판문점 남쪽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남쪽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쪽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돼서는요.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북한 참가 논의에 집중을 하면서요. 북한이 제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쪽에서는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여름 7월 17일에 제의한 시급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급성 있는 논의는요. 군사 분계선상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 당국회담하고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는 안 나오고 있죠? 네. 아마 전체 회의가 끝나면 수석 차석 대표 회담을 비롯해서 남북 담당자들 사이에서 개별 회담이 이어지면서요. 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기자